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싸게 파는 것처럼 매각을 한다. 자, 요즘 나오는 급매 매물에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눠본 주제가 바로 돈 되는 꼬마 빌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가 돈 되는 꼬마 빌딩 찾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는 방법은 뭐 들어도 봤을 것이고, MPL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경매, 공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공매에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부실채권 매입을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네. 정상화시킬 수 없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엑싯을 바로 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좋은 매물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차익이 얼마인가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걸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갈 사람의 몫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지만이 내가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좀 더 장기적으로 그 꼬마 빌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향상에 더욱더 적합한 꼬마 빌딩을 찾아냄으로써 나중에 대파할 수 있는 돈 되는 빌딩을 찾는 거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꼬마 빌딩을 경매로 하는 것도 선수들은 MPL까지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꼬마 빌딩을 낙찰받으러 여러 명이 갔는데 열댓 명이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높게 써가지고 야, 저 정도 금액까지는 아닐 텐데 하는 것까지 써서 받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MPL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싸게만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자문을 한다. 네. 투자가 어떻게 싸게만 될 것인가만 중점을 두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제일 저평가된 거를 고르는 역할만 하더라도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이나 상황에서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개입을 안 해요. 저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이후의 단계에서도 관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야지 자, 이 싸게 사는 시점에서는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사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죠. 관리하라는 게 그냥 뭐 물리적인 관리도 있겠지만 수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걸 고민할 텐데 거기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매매 시점에. 그래서 저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투자 자문이라고 하면 엑시까지의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현재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5%가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는 3%더라. 그럼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된 매물인데 과연 3%가 적정한 수익인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다른 데보다 임대료를 높게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럼 이 임차인이 만약에 주위에 있는 인근 유사 빌딩보다 임대료를 많이 높게 받고 있더라. 이게 시세가 아니고 높게 받고 있더라. 라고 하면은 이 임차인이 나중에 나갔을 때 다시 받는 임차인이 또 그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 시세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책정돼 있다고 하면은 이 임차인이 나왔을 때 똑같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는 대단히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함정이란 얘기입니다. 비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임대시장을 조사를 해서 임대료가 높네? 그럼 주위 임대료를 적용을 해서 봤을 때는 아마 2.5% 이하인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정도 수익률이 안 날 수가 있는 빌딩인 거죠. 정말 빌딩 하나 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예.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회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매물 소개와 그냥 계약 정도 성사를 네. 시키는 부분만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꼬마 빌딩을 아예 이제 매매까지 네. 다 하려 그러면 결국 그런 법적인 거나 법률적, 재무적, 물리적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중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네. 라는 걸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중개사는요, 매매인 경우에 매도자의 조건, 그다음에 매수자의 조건, 이 조건들을 계약서에 반영해서 중간에 도장을 찍고 네. 예, 그 계약이 확실한 계약이다 네.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 어떻게 되든 예, 계약서의 틀 안에서 예, 책임을 지고 네.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아파트나 주거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이라고 제가 예전에 네. 말씀드렸죠. 이런 상품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 차익에 대해서 지금 시세가 맞는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자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예. 그죠? 예, 근데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은 이 수익이 적정한지까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분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예. 안 될 수 자, 있어요. 이거는 누가 분석을 해야 되느냐? 투자자가 분석을 해야 돼요. 렌트프리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 있죠.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다. 근데 한 550을 받고 싶어요. 네. 근데 550으로 내놓으면은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겠죠. 없죠. 네. 3개월 정도가 렌트프리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높게 설정을 해놓고 싸게 파는 것처럼 매각을 한다. 자, 요즘 나오는 금매 매물에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수익형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 금액이 높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한 명만 말만 믿고 할 상품이 아니다. 이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할 때는 예, 전문가들한테 예, 꼭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해요. 예, 무조건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 변호사, 돈이 좀 들더라도 예, 자문료가 좀 들더라도 자문을 받으시라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 같은 연예인 특히나 실패 사례가 많은 이유가 네. 단순히 정말 금매로 좋은 가격에 나온 네. 빌딩이 있다. 중개사분의 그냥 소개를 듣고 그냥 구매를 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경 써야 될 전문적인 부분을 네.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 그런 실패 사례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꼬마 빌딩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그 유료로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네. 댓글을 달아주시고 따로 이제 연락을 취해주신다고 하면 네. 제가 가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자문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엔터 부동산 그래서 더 구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 엔터 부동산 구독자입니다. 우리 정호진 박사님께 자문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 영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더 디테일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엔터 부동산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께 소중한 꿀팁과 좋은 정보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연애가 중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